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서 현금을 찾았을 뿐인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찾지 않고 며칠에 나눠서 조심스럽게 찾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가정도 과장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예전처럼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이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설명을 요구받고 심하면 억울한 세금까지 물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니, 박사님, 내가 번 돈 내가 찾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정상입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지서를 손에 쥐고 목소리가 떨린 채로 묻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돈을 찾았을 뿐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일을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신 분들, 현금이 익숙한 세대일수록 이 변화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억울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현금 인출 방식이 가장 위험한지. 둘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셋째, 이미 현금을 크게 움직였더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불안한 밤을 보내실 이유는 없어집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이고 부모님의 이야기이며 곧 내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듯 편안하게 들으시되 중요한 대목에서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은퇴 후 평생 모아둔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계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요. 통장에 숫자가 있어도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큰 돈을 한 번에 찾으셨습니다. 내 돈인데요. 내가 찾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통지 문구를 보게 됩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명해 주십시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쥘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 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꾸준히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찾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현금 인출 자체가 눈에 띄는 패턴이 됩니다. 본인은 생활 때문에 그랬는데 시스템은 왜 매달 같은 방식으로 큰 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명을 요구받을 때 그제야 당황하시게 됩니다. 병원 진료 내역과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으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이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 말을 믿고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른 지출이 생기고 그 현금을 썼을 때 다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현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보험금 자체는 비과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큰돈이 현금으로 움직이면 흐름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집에 보관하던 돈입니다 라고 말하면 증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통장 기록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하나 보이시죠? 문제는 내 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설명 가능하냐입니다. 돈은 내 돈인데 흐름이 설명되지 않으면 질문이 따라 붙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현금은 기록이 약합니다. 계좌이체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금을 많이 움직이는 순간 설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정부가 너무한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개인 한 사람만을 보고 설계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자금 세탁 방지, 불법 자금의 흐름 차단, 탈세 방지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현금을 선호하던 분들이 의도치 않게 불편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신분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거래는 여러 기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들어갈 수 있고 거래 패턴이 기존과 다르면 시스템이 이상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패턴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증빙으로 보여달라고 할 때가 문제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 영수증, 계약서, 진료 내역 같은 자료가 없으면 설명이 허공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담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억울하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괜히 의심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중간부터는 아주 실용적으로 가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습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위험한 행동 첫 번째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찾는 행동입니다. 손자 결혼자금, 집 수리비, 목돈이 필요한 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에 깔끔하게 찾아야 마음이 편하지 하면서 큰 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요즘 환경에서는 가장 눈에 띄기 쉽습니다. 창구에서 인출 사유를 묻는 경우가 생기고 그 사유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질문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족 행사에 썼는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 두 번째는 나눠서 찾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일정 금액 밑으로 나눠 찾으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며칠 연속으로 찾거나 일정 기간 내 누적 인출이 커지면 오히려 패턴이 더 또렷해집니다. 시스템은 금액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금액이 반복되면 왜 이렇게 나눠서 빼지라는 판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단순히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시스템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행동 세 번째는 타인 명의로 분산하는 겁니다. 내 명의가 눈에 띄면 배우자 통장으로, 자녀 통장으로 나눠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솔직히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차명 문제로 번질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명의를 빌린 거래로 보이게 되면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같은 날 비슷한 목적, 비슷한 흐름으로 여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움직이면 나중에 질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나눠 찾는 방식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 네 번째는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겁니다. 은행이 불안해서 집 금고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그 돈이 어느 순간 지출로 바뀌었을 때 출처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큰 보험료 납입, 고가의 물건 구입, 집 관련 비용처럼 규모가 큰 지출이 생기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한 돈은 흔적이 남지만 집에 있던 현금은 흔적이 약합니다. 그리고 흔적이 약할수록 설명은 힘들어집니다. 위험한 행동 다섯 번째는 해외 관련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려는 겁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유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 수수료 아끼려고 현금으로 환전해서 보내자 같은 방식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더 엄격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해외 관련 돈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경로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험한 행동 여섯 번째는 평소 거래하던 곳이 아닌 낯선 지점에서 갑자기 큰 현금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든 내 돈 찾을 수 있지 맞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장소, 다른 방식의 큰 거래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많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이상 거래로 보이면 확인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곤란하고 불편할 수 있죠. 위험한 행동 일곱 번째는 은행 직원 말만 믿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은행 직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은행 직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 안내는 참고하되 큰돈이 움직이는 일이라면 세무 관점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실 겁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을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죠. 다만 안전하게 설명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안전한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방법 첫 번째, 용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문서 준비입니다. 집 수립이라면 견적서가 좋습니다. 업체 이름과 공사 내용이 들어간 정식 문서가 좋습니다. 결혼 관련 지출이라면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계약금 내역 같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라면 진료 확인서나 진료비 납부 확인서가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나중에 설명할 때 이 돈은 이 일로 썼다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 둔 종이 한 장이 몇 달 뒤 여러분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 두 번째, 창구에서는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현금 인출 사유를 묻는다면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능하다면 증빙을 보여주십시오. 숨기거나 얼버무리면 오히려 불필요한 질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중요한 상담이나 안내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기억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음이나 기록은 법과 규정을 지키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대충 넘어가자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상태로 처리하자입니다. 안전한 방법 세 번째,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 이체를 우선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하게 권합니다. 계좌 이체는 흔적이 남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물으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설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업체가 현금을 요구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금을 고집하는 업체는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오기도 합니다. 계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안전한 방법 네 번째. 현금 인출이 불가피하다면 규칙적으로 쪼개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십시오. 여기서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요일, 똑같은 금액,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면 패턴이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생활 흐름에 맞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용도도 각각 다르게 관련 서류도 갖추고 진행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다 오히려 커지는 일을 막자는 겁니다. 안전한 방법 다섯 번째. 모든 거래 내역을 남기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겁니다. 인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청첩장, 진료 내역, 납부 확인서 모두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단 사진만 믿지 마시고 원본도 일정 기간 보관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원본이 더 신뢰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한 줄만 적어 두셔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이 놀랄 만큼 쉬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현금 인출과 지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특수 상황이 있죠. 상속, 보험금, 부동산, 자녀에게 큰 돈을 주는 일,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 이런 상황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특수 상황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수 상황 첫 번째, 상속받은 돈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돈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참 가혹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돈을 곧바로 현금으로 크게 움직이면 불필요한 의심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관련 신고와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더 조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상속 재산과 분리된 본인 자금에서 처리하고 상속 절차가 정리된 뒤에 흐름을 명확히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상황 두 번째,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비과세인 경우가 많지만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고 한 번에 현금으로 나가면 확인 전화나 안내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강요 거래를 의심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특히 필요한 만큼만 필요할 때 기록이 남게 사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수 상황 세 번째, 부동산 거래입니다. 집을 팔고 돈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곧바로 큰 현금으로 빠져나가면 왜 현금으로 처리하지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주거나 큰 계약금을 내는 일은 계좌 이체로 처리하시고 가능한 한 현금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 상황 네 번째, 자녀에게 돈을 주는 일입니다. 부모 마음에 자녀를 돕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마음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기준이 있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요즘 시대에 통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큰 규모로 구매하는 순간 자녀 쪽에서 자금 출처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때 부모에게 받았다가 연결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줄 계획이라면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식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등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수 상황 다섯 번째,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입니다. 해외 관련 거래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받자마자 큰 현금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현금으로 환전해 보내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록이 남는 은행 거래를 통해 흐름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설명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큰 돈을 현금으로 찾아버렸는데요.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숨기려다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처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처법 첫 번째,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이미 찾았다고 해서 그걸 감추려고 다른 명의로 옮기거나 조금씩 흩어 쓰거나 해외로 보내거나 이런 행동이 위험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의도로 보이게 되는 순간 문제는 커집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정리하는 쪽이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처법 두 번째, 지금 즉시 증빙을 모으십시오. 이미 돈을 썼다면 어디에 썼는지 흔적을 최대한 만들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병원은 진료 내역서를 다시 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 같은 자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도 모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대처법 세 번째, 상황에 따라 자진 정정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먼저 정리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려는 태도가 불리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산 부담이나 절차의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꼭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대처법 네 번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상담료가 아깝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상담료를 아끼려다 더 큰 비용과 스트레스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돈이 걸린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한번 제대로 길을 잡으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대처법 다섯 번째, 같은 방식의 반복을 끊으십시오. 한번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현금을 움직이면 위험 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보다 이체, 증빙 준비, 기록 남기기,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스마트폰도 어렵고 은행 앱도 모르는데 기록을 남기라니 더 막막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팁도 라디오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만들자는 겁니다. 디지털 팁 첫 번째,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앱을 휴대전화에 깔아두십시오.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팁 두 번째, 계좌 이체를 배우십시오. 이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 금액 확인.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체가 익숙해지면 현금을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현금을 덜 찾으면 설명할 일도 줄어듭니다. 디지털 팁 세 번째, 사진으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영수증, 계약서, 은행에서 받은 종이, 병원 서류. 받는 즉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사진은 날짜가 함께 저장되니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사진은 가족에게 메시지로 한번 보내두면 휴대전화를 바꿔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디지털 팁 네 번째,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십시오. 국세청입니다. 금융기관입니다. 하라고 전화로 겁을 주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끊으셔야 합니다. 진짜 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되면 자녀에게 확인을 부탁하십시오. 오늘 방송 주제처럼 돈 흐름이 복잡해지는 시대일수록 사기꾼들은 그 불안을 이용합니다. 이제 조금 숨이 놓이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결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겁먹는 순간 손이 굳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정리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큰 보험금을 받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돈을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 필요한 지출을 계좌 이체로 처리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기록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대로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줄었다. 두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이미 현금을 크게 인출해 버린 뒤에 불안해진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숨기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접고 정면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영수증을 모으고 병원과 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하고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설명 가능한 부분이 늘어나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핵심은 전부가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최대한이라도 모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앞으로 목돈 지출이 예정된 분입니다. 손자 결혼, 집 수리, 큰 행사가 겹치면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가능하면 이체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쓸 때는 용도와 영수증을 남겼습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문제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문제는 대부분 줄어듭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 이후에는 현금 거래를 예전 방식대로 하면 불필요한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나눠서 찾는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턴이 선명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안전한 길은 계좌 이체와 증빙 그리고 기록입니다.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용도를 문서로 준비하고 영수증을 남기고 흐름을 설명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십시오. 덧붙여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소득 구조나 자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돈이 걸린 결정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은 겁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요점을 꼭 전해 주십시오. 특히 현금으로 큰 돈을 움직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기록하고 당당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